안녕하십니까, 신한경제연구소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이지 재개발 시간으로서 재개발 2단계 시기 본격적 투자 시기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신한경제연구소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구독자이신 분들은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1단계인 정비계획 기본 수립, 정비 기본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승인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보통 한 3년에서 한 4, 5년 정도 걸린다, 그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2단계로서는요, 이제 추진위 승인을 받은 다음에 이제 조합 설립 동의를 진구를 하게 되죠. 추진위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동의 요건 75%, 그 다음에 토지 면적의 이제 2분의 1 이상을 채우면 이제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해서 구청이 조합 설립인가 승인을 해주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조합 설립인가가 되고 나면 이제 사업의 주체, 재개발 사업의 주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그 주체가 이제 사업을 시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시기부터는 조금 안정적인 단계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추진위 승인까지는요, 조합 설립 인가가 되지 않으면 자칫 이제 해제로 몰릴 수가 있고, 이제 그냥 준비단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잘 몰라요. 확신이 잘 안 서는데, 조합 설립 인가 정도부터 후에는 이제는 이제 안정적으로 사업을 해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사업 시행 인가부터 해가지고 조합원 분양 신청까지, 즉 관리처분 계획 인가 전까지는 이제 시공사를 선정해서 이제 뭐 감정평가하고 조합원 분양 신청까지 받는 거죠. 그러면 이건 실제적으로 이제 건립계획, 새 아파트가 어떤 형태로 지어질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도 이미 나오고요.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제 상당한 이제 좀 물건 가격이 대폭적으로 올라가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자세하게 한번 보실게요. 자, 조합 설립 인가부터 먼저 보시는데요. 법상으로 토지 등 소유자 75% 이상 동의 및 미십니다. 다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토지 면적 전체 합이 이제 50% 이상 이제 그 땅에서 동의가 나오면 이제 그 요건을 충족하고요. 추진위원회 설립 시에 동의자는 조합 설립 동의자로 간주하는 거, 이건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추진위원회 설립할 때 50% 동의 받죠. 그래서 나머지 25% 정도 받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합 설립 승인은 이제 곧 뭘 의미하냐면 재개발 사업의 주체가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체가 드디어 드러나는 순간이기 때문에, 저는 예전에 이제 뭐 아현 3구역이라든지, 즉 마레프라든지 지금 부가현 뉴타운이라든지 이제 요런 사업장들, 아니면 이제 흑석동 뉴타운이라든지 예전에 이제 사업을 다 끝냈던 뭐 이제 7구역 같은 경우, 그런 때 이제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투자를 좀 많이 제가 컨설팅을 해서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다 성공을 했어요. 물론 중간중간에 우여곡절은 굉장히 많았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한 10매덕 이상은 다 버셨어요. 뭐 돈으로 벌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자산상액, 또 전세금도 오르고,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세금도 오르고 시세차익도 오르고 해서 합치면은 뭐 거의 한 3, 4억 이상은 다 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조합 설립 이니까 이후에 시공사 선정이 가능합니다. 즉 서울시는 이제 공공지원자 제도 때문에 사업 시행인가 이후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그때부터 시공사 선정이 가능한데,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조합 설립이 인가가 되면 이제 그 조합이 이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게 이제 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합 설립 인가가 됐다 해서 또 안심하시면 안 돼요. 또 해제 요건이 여기서 또 존재합니다. 추진위 설립에서 조합 설립 인가 승인 받기까지의 또 해제 요건이 있었죠. 그거에 못지않게 이제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도 당연히 이제 해제 요건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첫 번째 자동 해제 요건은 조합 설립 승인 이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 시행인가 계획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요. 그러니까 삐걱거린다는 얘기죠. 사업 시행인가 빨리빨리 계획을 신청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 비대위도 뜨고 뭐 거기 안에 참 복잡한 문제점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직권 해제는, 이거는 이제 지자체장, 즉 뭐 서울시 같으면 서울시장이 이제 직권으로 해제하게 되는 거죠. 뭐냐면 조합 설립 정비구역이 인 상태에서 이제 그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이 구역 해제 요청할 경우,
이게 실제적으로 박원순 시장 때 상당수 많이 있었어요. 수십 군데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 주변의 사례에서 이제 해제됐다가 또 다시 그 해제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서 그 추진 이제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데도 제가 많이 봤고요. 다시 복구가 돼가지고 그런 경우도 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점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조합 설립 이후에라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 발품을 파셔가지고 임장을 하셔야 되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개업소 여러 군데 들려서 한번 분위기 보시고 이제 조합 방문하셔서 분위기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사업 시행 계획인가에서 조합원 분양 신청 단계입니다. 그러면 사업 시행 인가라는 얘기는 뭐냐면 아파트 건설 계획을 인가를 이제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파트 건설 계획이라는 건 뻔하죠. 뭐 설계 개요상의 뭐 용적률, 건폐율, 그다음 제일 중요한 거 기부 체납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다음에 이제 평형 구성, 총 세대수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임대 아파트 면적은 전체 어떻게 되고 세대수는 어떻게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이제 지자체장한테 인가를 받는 겁니다. 지정권자한테 이제 인가를 받는 거고요. 서울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공사는 공공지원자 제도 때문에 사업시행 인가 이후부터 시공사 선정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으면 정비 사업의 절반 정도는 이제 진척이 됐다고 보세요. 그래서 비로소 아까 조합 설립 인가 이후도 약간 안정적인 투자지만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난 이후에는 이제 거의 이거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사업이 쭉 진행될 수 있다라는 이제 확신을 주는 단계예요. 그래서 정비 사업의 절반 정도는 이제는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업 시행가 받는 시점이요, 전체 한 13년 정도 뭐 재개발해서 기간이 소요된다고 봤을 때는 대략 뭐 한 6, 7년 정도, 그 정도 딱 이제 7년 정도 딱 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불확실성이 상당히 제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투자 수요 증가로 물건 가격이 대폭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감정평가 받기 전이면 이제 감정평가 다 예상들을 해요. 뭐 좀 저는 좀 굉장히 많이 이제 보수적으로 예상해서 많이 이제 컨설팅을 예전에 많이 드려봤는데, 뭐가 됐든 요때는 물건 가격이 대폭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사업이 일정 부분 궤도에 올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업 시행인가 고시율을 기준으로 토지 등 소유자의 그 현재 조합원을 대상해서 자산의 감정평가가 이제 들어갑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나중에 동영상을 이 감정평가 보면서는 좀 자세히 많이 찍을 거예요. 요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권리가액을 근거로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한다. 그래서 뭐 조합원 분들은 이제 자신의 희망평형을 이제 배정받기 위해서 신청을 하는 거죠. 이것도 나중에 뭐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뭐 어떤 분들은 뭐 30몇 평이 되는 분들이 있고 안 되는 분들이 있고, 권리가액이 다 권리가액을 근거로 하죠. 권리가액이 많으면 그만큼 유리한 거죠. 금액이 많으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포인트인데, 자, 감정평가는 절대 시세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거 확실히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업시행 계획 인가 이후에 감정평가 다 이제 실시하기 전이라도요, 여러분들이 그 사시는 시세는 굉장히 이제 어느 정도는 굉장히 올라 있는 가격이죠. 이게 감정평가로 그 금액으로 실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 이거 아셔야 돼요. 자, 첫 번째로 단독 다가구는 원가법, 그 다음에 빌라 등 집합 건물은 거래사례 비교법을 한다. 이거 나중에 또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단독 다가구는 토지와 건물을 따로따로 계산을 해서 두 개 합산을 합니다. 합산을 해서 계산을 하고요. 빌라는 토지와 건물 상태로 존재를 하지만 이거는 뭉뚱그려서 봐요. 토지와 건물을 하나로 보고, 그러면 이거는 원가법으로 계산하지 않고요. 인근 구역에 그 재개발구역 A구역이라고 하면 A구역 바로 인근 그 주변에 있는 그 두 개 정도, 한두 개 정도의 어떤 지역을 잡아서 거기에 시세를 근거해서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인근 구역은 재개발 구역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물건의 그 매매 시세는 굉장히 조금 그 재개발 구역보다는 낮을 수가 있죠. 그걸로 평균을 내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빨간 글씨 쳐놓은 건 뭐냐면, 현금 청산자 대금집을 위해서 재개발 시 감정평가는 굉장히 막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비례율이라는 걸 제가 또 이제 강의를 하게 될 텐데, 비례율에 이제 그러니까 분모가 뭘로 들어가냐면
예, 종전자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분자가 커야지. 분자는 뭐냐면 전체 이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재개발 사업을 했을 때 이익. 그러니까 조합원 분양가 플러스 일반 분양가 마이너스 사업비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익이 높으려면 분자에 있는 아까 말한 그런 조합원 분양가 플러스 일반 분양 마이너스 사업비. 그거를 이제 우리는 그 조합의 사업의 총 수익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익액이죠. 그게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현금 청산자 중간에 있겠죠. 뭐 반대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조합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분들은 돈을 적게 주어야 수익성이 담보가 되죠. 재개발 수익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들만 또 따로 뭐 뽑아가지고 뭐 그분들은 뭐 감정평가를 박하게 하는 거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목표는 현금 청산자도 어차피 사업비 비용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예, 이분들한테는 감정평가를 박하게 해서 되도록이면 돈을 많이 안 드리려고 하거든요. 예. 현금 청산을 적게 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재개발할 때 감정평가는 굉장히 박하고 예, 좀 낮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전에 많이 막 서로 조합에다 이의제기 하시고 막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생 인가 전에 그러니까 그 인가 이후에 감정평가를 받기 전에 만약에 물건을 구입하시는 경우는 공시지가 플러스 1.3에서 1.4의 계산을 주로 하면서 이제 뭐 중개업소에서 컨설팅을 하거나 그렇게 해요. 근데 그거 절대 믿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저는 딱 보면 알아요. 대충. 아, 이게 감정평가 어느 정도 받겠구나. 저는 뭐를 보냐면 주로 그 전체 그 구역, A라는 구역의 사업성을 저는 먼저 봐요. 예. 사업성이 과연 여기가 일반 분양가 플러스 조합 분양가에서 여기가 과연 수익성이 있을 곳이 아니라 저는 그거부터 먼저 계산을 해요. 예, 물건 하나하나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걸 대충 아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개별 물건으로 들어가는 저는 그런 분석법을 쓰는데 일반 이제 여러분들 중개업소 가셔서 물건 이제 많이 고르시면 뭐 공시가에 뭐 1.3, 1.4 곱한다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업소들을 제가 좀 많이 봤어요. 근데 그거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실제 그거보다 덜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항상 재개발 투자는 뭐든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희망으로 돌리셔가지고 정신승리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 큰일 납니다, 그거. 그리고 감정평가는 이의제기는 할 수 있지만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가 승인이 되면 그때부터는 조합은 일반 회사나 법인이 아니에요. 뭐냐면 행정소송으로 가셔야 돼요. 걔네들한테 이의제기를 하려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행정단체까지는 아니지만 행정조직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조합이 하는 일은 절차, 그 도시및 주광면 정비법에 나와 있는 그 절차대로만 이상 없이 공정하게 하면요. 공정하게 하면 행정소송에서 개개 조합원들이 내가 좀 불만이 있는데 감정평가에 좀 불만이 났다고 해서 이의제기 해봤자 크게 이길 가능성이 없습니다. 절차만 정당하고 타당하면. 그래서 2개 정도의 감정평가 기관이 평균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부정만 끼지 않으면, 그리고 또 뭐 조작 이런 거나 해서 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지만 않으면, 그거는 거의 조합이 이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냐면, 이제 감정평가가 만약에 이제 나온다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프리미엄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물건 가격 빼기 감정평가액이 이게 이제 프리미엄으로 거래가 돼요. 그 시기가 뭐냐면 사업 시행인가 하고 난 다음에 한 두 달 정도 해서 감정평가 들어가서 결과가 나온 상태부터 물건은 이제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되기 시작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때 사업시행가에서 조합 분양 신청 요 단계에서 투자 포인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여기서부터는 중위험 중수익으로 들어가요. 아까 제가 1단계에서는 고위험 고수익이라 했잖아요. 예. 그때는 물건 가격이 쌀 수밖에 없죠. 아무것도 정해진 상태가 없고 단지 추진위원회 이제 정해진 상태에서 물건 가격이 쌌다고 하는데, 그 대신 물론 이제 요새는 정비구역이 추진위원회 전 단계인 정비구역 지정이죠. 정비계획 수립 이제 이전 단계 정비구역만 지정되면 요새는 가격이 팍 올라요. 근데 예전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러면 그게 사업이 나중에 진짜 될지 안 될지 모르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변수가 많았는데, 사업 시행인가 이제 이후서부터는요, 확실히 이제 사업은 아까 절반 정도 진척됐기 때문에 순탄히 갈 수 있어요. 그런 거 한번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는 초보자는 감정평가. 조합원 편성 신청 종료 후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정평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조합원 편성 신청 이루어진 그 물건까지 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내가 어느 정도 더 추가 분담금 내고 일정 부분 내가 투자하는 비용을 내가 계산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명확히 이제 나와 있는 거의 단계. 물론 추가 분담금은 나중에 가면 또 나와요. 또 추가돼, 왜냐면 공사비가 증가되면 또 추가 분담금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다 하더라도 감정평가 이후에 초보자들은,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때 이후에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다. 매도자의 경우에는 시공사 선정 직후 사업 시행 계획인가 맞고 난 다음에 시공사 선정하죠. 그럼 시공사 선정하면 이제 아파트 브랜드가 정해지죠. 뭐 레미안이라든지 힐스테이트라든지 뭐 대림 이편한 세상이라든지 이렇게 롯데캐슬 정해지죠. 그러면 자이라든지, 그러면 아무래도 뭐 브랜드가 좋으면 조금 더 이제 프리미엄은 높게 부과가 되겠죠. 예, 그래서 매도자 경우는 만약에 저는 입주까지 가시라고 권하고는 싶은데 만약에 내가 좀 급해서 팔고 싶다 그러면 시공사 선정 직후에 하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2018년 1월 24일 이후에 사업 시행 인가 최초 신청 재개발 구역은 관리처분 인가 직전에 매도를 해야 됩니다. 물론 예외 규정이 있어요. 있는데 그건 여기 너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건 다음 기회에 설명을 드리고요. 예, 일단은 재개발에서의 기본은 뭐냐면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 규정이 이제 지위 양도가 제한이 돼요. 예, 그거를 받아도 예, 분양 자격을 내가 받을 수가 없어요. 새로 그 매수하시는 분은 물론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뭐 5년 거주 10년 보유 뭐 이렇게 쭉 나머지가 있는데 하여튼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 관리처분 인가 직전에 매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매수자는 어떻게 보면 관리처분 직전에 5년 거주 10년 보유 하신 분들이 아닌 이상은 예, 관리처분 직전에 매수하시는 게 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상으로 이제 2단계 예, 조합 설립 승인서부터 조합원 분양 신청까지의 어떤 투자 포인트라든지 그런 단계적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